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해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어제 중요한 말 참 많이 했죠. 어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난 강의죠. 선생님은 착각합니다. 유사하고 반복에 주의해라. 이 첫 문장 잘 보고 특히 첫 문장 다음에 역접의 접속사 올 때 그게 바로 주제 문장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역시 잘 봐라. 접속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접속사는 독해에 있어서 역접의 접속사다. For example이 나온다 하면은 앞을 잘 봐라.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예를 들면이란 표현이죠. 앞이 주제문일 확률이 크다. For example, for instance 뒤는 시간을 절약하는 전략상 후딱후딱 읽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좀 곁다리 치는 것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거 복습도 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좀 또 배우기도 하는 또 깊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386페이지 글의 순서 이런 거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비슷한 거 하나 더 풀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389페이지입니다. 자, 순서 잡기 굉장히 힘들거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정지했다가 땡 이제 여러분들은 풀었다 치고 선생님은 바로 이제 수업 들어갑니다. 보세요. 일단은 이 주어진 문장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죠? 봐봐요. If it's very clear when the sun is rising or setting, you can see a green light that lasts for only a few seconds. 내용적으로 이제 태양이 뜨거나 질 때이기 때문에 이때 it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날씨를 나타낼 때 쓰이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게 독해 문법도 따로 있다 그랬어요. it이라는 것은 굉장히 형식적으로 많이 쓰이는 주어이자 목적어이죠. 그래서 it은 가주어, 또 가목적어, 비인칭 주어 이런 식으로 해서 뜻은 해석이 안 되면서 형식적인 주어나 목적어를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어차피 형식적으로 주어 노릇할 거면 뜻도 없이 형식적으로 목적어 노릇할 거면 쓰기가 쉬워야 되겠어요? 어려워야 되겠어요? 쓰기가 쉬워야 되겠고 발음하기가 쉬워야 되겠어요? 어려워야 되겠어요? 발음하기도 쉬워야 되겠죠. it보다도 더 빠르고 강력한 영어 발음 체계가 없습니다. it. 그래서 이 it은 형식적인 주어 많이 쓰이는 것이죠. 이거 알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독해지면 it이 나오면 그러니까 it은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것밖에 없어. 해석되는 건 앞에 나왔던 명사를 다시 받아서. 응? 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한국 사람들이 그 주어 찾아먹기 좋아할까? 영국, 미국 사람들이 주어 찾아먹는 거 좋아할까요? 언뜻 생각하면 한국 사람 같은데 아닙니다. 영국, 미국 사람들은 꼭 주어를 찾아 먹어야 됩니다. 그건 대표적인 표현 어디서 보냐면은 사랑 표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래요? 아니면 사랑해 이래요? 물론 두 표현 다 가능합니다만 대략적으로는 사랑해 영순이 이러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영순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love 많아요. I love you. 예? I love you. I love you. 스님이 참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114에서 한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때 있어요. 그래서 114 걸어서 왕글리시 어디에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저도 사랑합니다. 괜히 얘기했네요. 또라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 말이냐? 영미인들은 웬만하면은 주어를 꼭 써 주어야 되는
웬만하면이 아니라 평서문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당연히 주어가 필요하다고 얘네들은 강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 오늘 춥다. 그지? 할 때 지금 PD가 지금 저 사람이 뭐하지? 이런. It's cold. 한국 사람들은 춥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cold 안 해요. It's cold. 몇 시에요? 지금 몇 시냐고 물어보잖아? 그건 10시 44분이에요. 근데 영어로 몇 시에요? 그러면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쓸데없이 이시 들어간 거잖아. 그러나 왜 이시 들어갔겠어? 주어를 잡아주기 위해서. 5시입니다. It's 5 o'clock. It's 왜 들어갔겠어? 주어 잡아주려고. 여기서 서울역까지 얼마나 멀어요? How far is it from here to Seoul Station? 거리.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있어. 시날, 요날, 거명. 그래서 시간, 날씨, 요일, 날짜, 거리, 명암 이럴 때 주어를 써주기가 되게 애매하거든. 그럴 때 이렇게 형식적인 비인칭 주어 it을 써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짧고 발음이 강하니까. 쓰기도 편하고 말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독해할 때 25이면 신경 쓰지 않고 툭툭툭 넘어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그냥 if it's very clear 이런 거 나올 때 쫄지 말라고 그냥 clear 맑다면 뭐가 맑겠어요? 당연히 날씨가 맑죠. 날짜가 맑은 게 아니라 태양이 뜨거나 질 때 날씨가 맑다면 날씨가 좋다면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green light 초록색의 불빛을 볼 수 있습니다. that 다음에 last라는 동사가 보이죠. last가 s가 안 붙었다고 한다면 이게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헷갈릴 뻔했는데 그러니까 last는 형용사로 쓰여서 최후의 마지막의 이런 뜻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 s가 붙었다. 그러니까 동사입니다. 동사로 last가 쓰면 지속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주격관계 대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신. 그러니까 for only a few seconds 단지 수초 동안 지속이 되는 초록색의 빛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내용 어때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렇지. 태양이 뜨거나 질 때 날씨가 맑다면 수초 동안 지속이 되는 그린라이트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을 한번 봅시다. A번 보면 어디다 밑줄 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밑줄 쳐놨어요. 밑줄 아직 안 친 분들 한번 답의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지금 정리시켜서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자, 선생님은 이제 할 겁니다. 당연히 A번에 a distant horizon에 밑줄이 들어갔겠죠. a distant horizon. 그 다음 B번에 the horizon이 있죠. the horizon. B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지난번 문제랑 같은 양상을 보이지 않나요? a special tag가 the tag가 됐잖아요. 여기에서는 a distant horizon, the horizon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 A, B 순서이지 BA 순서는 아니란 얘기지. 그럼 BA 순서로 돼 있는 게 어디 있어? 2번 날라가죠. 3번 날라가죠. 이 기출입니다. BA 순서로 된 건 다 날라가면 1번과 4번이 남는 겁니다. 그럼 A가 먼저 시작되느냐 C가 먼저 시작되느냐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A를 보면 자, 뒤에 뭐가 보이냐면 그린 라이트가 있고요. 재밌는 건 also의 동그라미 있어요. also 또한. 자, 내용이 어땠어? 그린 라이트를 볼 수 있대. 날씨가 맑다면. 당신은 또한 필요하대. 날씨가 맑은 조건 하나 성립되고 또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아주 긴 수평선이 필요하다 말이야. 아주 멀리 떨어진 수평선이 필요하다 말이야. With distinct edge. 그 끝선이 아주 명확한. 뭐 하기 위해서? 그린 라이트를 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A일까요? 아니면 C번으로 가서 봅시다. That's why a green light is typically seen over the ocean.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린 라이트는 바다 위에서 전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 바다를 연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죠.
그리고 A번 참 자연스럽죠. 그린 라이트를 보기 위해서는 날씨가 맑아야 되고 또한 먼 수평선이 필요하다. 에? 자, 그럼 A 다음에 그래도 확인해야 돼.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린 라이트를 수평선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수평선이 필요하니까 바다 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B번 게다가 if conditions are just right 상황만 맞아 떨어진다면 you will see a red flash. 자, 그린 라이트에 관계된 것이 AC에다가 상황만 딱 떨어지면 모두 볼 수 있다. 이 붉은색 플래시, 섬광도 볼 수 있다가 나오네. That shoots up from the horizon. 그 horizon, 수평선으로부터 치솟아 올라가는. 정확하게 답은 1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쫄면 안 돼. 굉장히 문장 순서 잡는 것은 논리적인 장치가 100% 잘 구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 이 두 개를 해봤지만 이 또 이제 보통 독학사는 굉장히 또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관사와 연결사 장치를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용만 해준다면은 남들보다 훨씬 빠른 그 독해를 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또 391페이지 다음 한번 보시면 요건 이제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그 뭘 알려주고 싶냐면은 독해를 할 때도 어떤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게 특히 명사의 이 관사와 이 복수 어미의 어떤 특징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일단 답이 몇 번이야? 여러분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답 가리고. 자, 땡! 자, 풀어보셨다 치고. 재미있게도 원래 이제 글의 흐름 문제는 거의 다가 답이 이제 1번이 나올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1번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요게 바로 그 케이스인데 이거는 답이 A번이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말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지식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시면 요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장 적절한 것이에요. 자, 봐봐요. 예를 들면 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면이라는 것 앞에는 주제문이 있을 확률이 더 크다 그래서 어떤 정의 문장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예를 들면 때문에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many of the disease 많은 질병들을 몰랐기 때문에 we are familiar with today 오늘날 우리가 아주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질병의 많은 부분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dead이야라고 생각했다. Spirits and demons made people ill. Spirits 원래 스피리트는 무슨 뜻이야? 정신, 영혼 이런 뜻인데 이 잘 봐요. 이 왜 이걸 선생님이 이 문제를 소중히 다루고 싶냐면은 and라는 등위 접속사의 특징도 여기서 알 수 있거든요. and는요 같은 속성을 같은 그 레벨로 묶어줍니다. 즉 그 성격이 같은 놈들을 묶어주는 더군다나 성격이 완판 다른 놈 그러니까 성격이 다양한 놈인데 and 다음에 있는 저기 그 예를 들어서 이거라 이걸 써야 되겠다. A and B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A에 여러 가지 뭐 뜻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B가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뜻이야. A가. 그런데 B가 만약에 이 별표 뜻이라면 이건 사라지고 별표 and 별표가 되는 역할을 and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and는 등위 접속사로서 얘와 얘의 내용적 속성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피릿이라는 것은 정신, 영혼 이런 뜻이 있는데요.
뒤에 데몬이라는 놈이 뭐냐면 and 다음에 spirits and demons죠. 이 데몬이라는 놈이 뭐냐면 이게 마귀 악마 새끼야. 악마 새끼 이거 공부하려 그러면 여러분 꼭 졸리게 만들지. 그 새끼요 이거. 빡새끼. 이거 빨리 처단해야 돼 여러분. 근데 이 스피릿가 여러 가지로 좋게 쓰일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있음에도 and 다음에 demons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게 속성이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뒤에 받추어 주는 내용 또한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라고 해서 즉 이때는 스피릿을 악령으로 악령, 악령과 악마 새끼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라고 생각했다. 그렇죠. 오늘날 그냥 아스피린 하나만 먹으면 될 병을 저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저 아프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놈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곳은 어디겠느냐? 봐요. In ancient times, 고대에 사람들은 종종 superstitious customs, 미신적인 풍습을, 즉 관습을 만들어냈죠. as로서, a way of, 방법으로서 dealing with the things that they did not understand.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일단 처리하는, 다루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미신적인 것들을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은 follow, 따랐습니다. superstitious customs, 미신적인 관습 풍습들을 뭐하기 위해서 try to control, 자 컨트롤하기 위해서 뭘? the evil spirits, 밑줄 별표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공부해야 될 수 있느냐? 세 가지. 하나는 이거 and로 연결돼 가지고 스피릿을 악령으로 만든 이거. 그 다음 spirits and demons가 나중에 뭘로 바뀌었어? The evil spirits로 바뀐 거야.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봐봐요. 이게 관사 있어 없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Spirits and Demons에서 관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관사가 없습니다. 그럼 부정관사는 붙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이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어는 붙일 수 없겠죠. 근데 여기 Spirit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나오면. 그런데 이 Spirits and Demons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The Evil Spirits가 바뀐 거예요. 즉 여기서 보면 Spirits and Demons가 Evil Spirits로 왔는데 앞에 처음에 언급된 놈이 다시 언급되니까 정관사 더가 쓰인 것이죠. 즉 Spirits and Demons를 그대로 써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The Spirits and Demons라고 The Evil Spirits라고 바꿨어. 이건 사악한 영혼이거든. 그러니까 The Evil Spirits하고 Spirits and Demons가 같은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지? 자, 그래서 무관사 복수명사는요, 이 종족 전체를 나타내요. 요걸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는, 봐봐. 우리가 소는 유용한 동물이다 라는 이 영작을 해보잖아. 이게 이제 독해할 때 요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소는 누가 키워? 그러니까 소는 유용한 동물이다. 이 표현할 때 우리는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A cow is a useful animal. 그 다음 The cow is a useful animal. 그 다음 Cows are useful animals. 근데 이 세 가지 표현 중에서 가장 헷갈리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이 이거예요. 즉 무관사, 즉 관사가 없이 복수명사는 100% 뭘 나타내냐면은 종족 전체를 나타내요. 그래서 소하면 떠오르는 그 전체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는 관사 없는 복수명사가 제일 빠르다, 제일 명확하다. 왜냐하면은 A cow is a useful animal 하면 이렇게 딱 보면 아 이게 종족 전체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A cow까지만 딱 보면 이게 소 한 마리하고 소 한 마리를 뜻하는지 소 전체를 뜻하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 A cow만 해도
헷갈릴 소지가 있는 것이지. a cow만 보면. the cow를 딱 보면 the cow is a useful animal이 되면 그 소는 유용한 동물이다 알 수 있으나 the cow까지만 보면 이거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the cow는 그 소로 우리가 해석이 또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a cow는 한 마리의 소도 해석이 가능하고 소 전체, 즉 소란 동물은 도 해석이 가능하고 the cow는 그 소란 뜻이 더 강해 사실은. 소라는 동물은 이런 뜻도 나타낼 수 있으나 더 카우가 딱 뜨면 영민들 머릿속에는 그 소는 이게 딱 떠오른다고. 그런데 반면에 무관사 복수명사 있죠. 카우즈. 이건 소라는 동물은 으로 바로 종족 전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독해할 때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땐 일반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놈, 요건 다시 등장하는 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이 또 이제 종족 전체를 나타낼 수 있어. 근데 또 만약에 독해 문제 이런 게 나와. 더 카우즈 나와. 이건 종족 대표로 이끌 수 없어. 이건 그 소들은 이거 앞에 한번 나오고 다시 나올 때 더 카우즈가 되는 거야. 어떤 특정한 소들은 그 소들은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카우즈 이렇게 종족 대표를 나타낼 수 있으면 뭐 이게 세 가지다. 크게 뭐 애니 카우도 가능하지만 우리 크게 볼 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카우즈. 근데 더 카우즈가 되면은 그 소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봐봐. 스프린트 데몬즈가 되면 웃긴 얘기지만 악령의 일반적인 악령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악령 놈의 새끼들이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 그래서. 근데 이게 다시 언급이 되니까 그 악령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나오는 거라. 그렇지. 그러니까 참 이게 확률적으로 A가 답일 확률은 이 문장 순서 집어넣기 문장에 이제 다른 문장의 그 이제 문맥에 맞게 순서에 집어넣기 굉장히 생소한 번호예요. 근데 역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아무런 미련 없이 A번으로 답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알겠죠?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 2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독해에 꼭 필요한 지식들을 열심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 396페이지 한번 쳐볼까요? 396페이지 보면 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봐봐.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지면 반드시 단선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자, 여러분 못 풀어본 학생들은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은 지금 들어갑니다. 뿅! 잡니다.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however, 그러나 되어라 있습니다. some things, 것들이 있습니다. that words cannot express. 자, word가, 말이, 단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however가 들어갔네요. however는 역접의 접속사네요. 그러면 however가 들어가야 할 그 위치에 박아놨을 때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자, 정지하셨다가 풀어보셨다 생각하고 지금 들어갑니다. 쭉쭉쭉 읽어 나갑시다. 앞부분 없는 데는. 많은 사람들은 MSN 메신저를 사용하죠. To keep in touch with their close friends as well as make new ones. 참고적으로 as well as가 딱 떴다면 이게 주어 자리에 오면 as well as 앞이 주어가 될까요? 뒤가 주어가 될까요? 앞이 주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he as well as I am이에요. he as well as I is예요. he as well as I is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close friends하고 keep in touch with 하는 게 더 포인트야. 그렇죠?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게 잘못됐다. 맞다.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뿐만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친한 친구들과 계속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서 MSN 메신저를 사용합니다.
No matter 상관없다 이 말이죠. How far away you may be 얼마나 당신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답니다. With messenger 메신저만 있다면 you can always chat 항상 이 채팅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you were just next door 마치 옆집에 있는 것처럼 메신저만 있으면 채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A 들어보네요. 여기에 들어갈까요?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해놓고 메신저 유저는요. 종종 유니크한 독특한 닉네임을 갖는데요. 이게 말인데 그렇지? 이게 말인데 닉네임 자체가 월드잖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Since people can't see each other's faces through the system 그 MSN 시스템을 가지고는 얼굴을 못 보죠. The people like to make up names. 그래서 이름을 꾸며내는 거야. That show their personalities. 자신의 어떤 그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을 만들어내기 좋아한다 이 말이야. 응? 요새 뭐 이상 피부암 통키 뭐 이런 거. 그 개성이 아니죠. 그 피부암 통키가 뭐야? 재밌는 그 닉네임 뭐 있나요? 수업이나 이 자식아. 예, 알겠습니다. 예. That's why MSN 여기 이제 밑으로 내려갔네. That's why MSN Korea now offers an avatar service for the messenger users. 그러한 이유로 MSN 코리아가 당신에게 아바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저들을 위해서. 아바타가 예를 들어서 아바타가 뭔지 몰라도 있을 거 아니요. 그지? 무책임만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 몰라도 괜찮게 된다고요. With multi-avatars, 멀티 아바타를 통해서 you can choose an avatar. 아바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The best represents you from a variety of different images. 이미지 좀 있죠. 그렇지. 이미지. 아바타가 결국 이미지였구나. 그러면 어디에서 여러분들은 답의 단서를 찾을 수 있겠어요? 옆에 한번 읽어볼게. 해서 제시 문장에 however가 있다. 앞의 내용과 반전되고 새로운 내용이 도입되는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내용상 C를 보세요. C 앞에 MSN의 특징과 MSN에서의 언어 표현, 닉네임이 월드죠. 에 대한 내용이지만 CU는 언어 표현이 아닌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 맨 밑에 이미지요.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들 중에서 당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를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문장 언어 표현의 한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므로 C에 들어가는 것이 글 전개가 가장 자연스럽다. 이해하죠? C에 들어가야지 워드와 이미지가 이 반전이 되는, 전환이 되는 그 위치가 바로 C라는 곳입니다. 이 밑에 있죠? 아바타. 선생님도 아바타 코스 했어. 그건 이제 명상 코스가 아바타가 있었는데 아바타가 이렇게도 쓰이는지 몰랐네요. 선생님 카페에 회원 선생님 이재훈 영어 스터디 카페가 있거든요. 다음에 가면 이재훈 영어 스터디 들어가 보세요. 그럼 카페가 있는데 웃긴 닉네임 되게 많다. 아까 말했던 피부암 통키. 그것도 전통적인 거 있죠. 여자라서 행복가요. 그 이수신 장군. 이순신 장군을 패러디한 거냐. 이수신 장군. 그 다음 김구 선생님을 패러디한 닉네임. 100번 김구은 선생. 김을 100번 걷다. 100번 김구은 선생. 이수신 장군. 피부암 통키. 여자라서 행복가요. 이제 네 유머는 질렸어. 하지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416페이지 한번 보시죠. 416페이지. 핵심적인 건 다 우리 합시다. 이게 뭐냐면 내용일치 문제가 요새 아주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일치 문제는요, 이 포인트가 이 선택지부터 먼저 읽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한번 그것을 봐. 365페이지 잠깐 펴볼래요. 365페이지.
보면 내용이 판단하겠죠? 예, 보세요. 선택지 중에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로 주어진 지문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독해의 기본 유형이다. 다른 문제보다도 꼼꼼한 지문 해석과 선택지와 본문의 대조가 필요한 유형이다. 그죠? 유형 대비 학습 방법. 선택지를 먼저 읽는다. 선택지를 먼저 읽으면은 그 지문의 내용이 뭔지 파악이 됩니다. 또 선택지와 주어진 글을 대조하면서 일치 여부를 따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지문이 긴다 싶잖아. 그러면 반으로 잘라도 돼요. 반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41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밑세 부분에서 자르고 들어가도 된단 말이지. 자,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안 풀어보셨네. 풀어봐. 땡. 자, 이제 풀었다 치고. 이 선택지에서도 뭔가 이 티가 나는 게 있어. 리딩 스킷 할 때. 뭐 답은 벌써 아셨겠지만. all이나 every가 들어간 것들은 정답의 확률이 커. 내용 일치, 불일치에서. 특히 이건 내용 불일치지. 예? 이럴 경우에 all이나 every가 들어간 건 즉 너무나 극단적인 표현은 답일 확률이 크다고. 그건 뭐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그래 보십시다. A recent investigation by a scientist at the U.S. Geology Survey shows that strange animal behavior might help predict future quakes. 뭐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동물의 이상한 행동이 그 앞으로 일어날 지진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인베스티게이터들은 알아냈습니다. 그러한 현상을 10km radius of epicenter of a fairly listened quake. 보세요. Some birds screeched and flew about wildly. Dogs yelped and ran around uncontrollably.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의외로 4번으로 빠르게 나온다고. All birds and dogs 아니라 some이라고 some.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보면 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돼? 세세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 all이나 some이나 이런 것들, every나 이런 것들에 좀 유념해서 보시고 또 숫자에도 유념해서 보시고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뭐 역접의 접속사 뒤가 중요하고 이것도 다 들어가긴 하는데 특히나 일일이 다 이제 분석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면 426페이지요. 426페이지 한번 보세요. 426. 이거 한번 지워야 되겠네요. 자, 한번 지우고. 예. 오셨습니다. 이 426페이지에 보면요. 같은 내용일치 문제인데요. 요거는 약간 유형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그 지문에는 some으로 나와 있는데 선택지에 all로 나왔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건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세세하게 꼼꼼하게만 살펴보면은 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내용일치 문제가 100% 그런 거 아니에요. 역시 유사어구로 다시 재반복된 패러프레이징한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다 해석해 보셨겠으니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답이 4번이죠. 지금 4번의 선택지를 보면 블루진즈가 청바지는 have always been in vogue. 계속 유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밑에 그 in vogue라는 어휘 보세요. 유행하여 인기를 얻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vogue라는 잡지가 있죠. 이 패션 잡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이 4번의 선택지를 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지문은 없어요. 지문 자체는 이 표현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in 1850, 1850년에 the first blue jeans came out. 최초의 청바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once they came in, 일단 이 they라는 것은 청바지를 받았죠. 블루진즈가 복수니까. 일단 come in 하면은 뭐 들어온다는 뜻도 있지만 인기를 끌다, 유행하다의 뜻이 있어요. 일단
유행하게 되자, 인기를 끌자 Levi's never went out of fashion. 결코 유행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 재밌는 건 어쨌든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have been이라는 표현, 즉 선생님한테 배운 현재 완료니까 물론 지금 청바지가 유행하고 있는 것은 알아도 위에 있는 것은 일단 유행하게 되자 결코 유행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과거 시제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봐요. Walkman put them on 여기까지만 해도 몰라요. put이라는 것은 동사가 현재형과 과거형이 같거든요. 오케이? 근데 워크맨이 복수 명사이기 때문에 이 put은 현재인지 과거인지 모르는 거야. 이것만 보면. 그럼 뒤에 보니까 children pull them on 이것도 모르겠어. 왜? children 역시 복수 명사니까. 왜 모르겠어? pull이 현재잖아. ed가 붙어야지 과거잖아. 현재 시제로 표현됐다 이거죠. Children pull them and roll them up. Cowboys never take them off. 현재 시제죠. Even presidents show up in them. 대통령까지도 그것들을 입고 나타납니다. 즉 일단 청바지가 유행하게 되자 그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지금 현재에도 대통령마저 그 청바지를 입고 공식 석상에 나타난다죠. 결국 4번에 always been in vogue라는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시 유사어구로 반복된 유사어구로 패러프레이징한 패러프레이징이 뭐냐면 내용은 같은데 다른 형태로 그 표현 형태를 바꾸어서 표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용 일치 문제도 이렇게 지문에 있는 내용을 아까처럼 그대로 떠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유사어구화 시켜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1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이 분위기 문제는요. 딴 거 없어요. 뒷부분을 잘 봐야 돼요. 뒷부분. 왜냐하면은 한번 볼까요? 이 분위기. 처음에 꽃이거든. 자, 이 367페이지. 글의 분위기, 목적, 필자의 심경 찾기. 그죠? 보면은 꼼꼼한 해석보다는 글의 종합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밑에 3번이 빠졌구나.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각별히 신경 쓴다. 포인트가. 아주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421페이지 보시면. He noticed the pain had gone out of his fingers. 이 자칫 잘못 보면요. 고통이 이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는 noticed, 알아차렸다. 고통이 이제 his fingers, 손가락 바깥으로부터 빠져나갔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and they were as stiff as wooden sticks. 이거 보세요. 그 나무 막대기처럼 뻣뻣해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추우면은 뭐야? 감각이 없어지지. 그걸 뜻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통이 사라졌다. 해가지고 peaceful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맨 마지막에 가봐요. Above him, 그 사람 위로 the sky was darkening.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그리고 felt something dying deep inside. 깊은 곳에서 무언가 죽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내용을 빨리 훑어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이 사람이 절망적이고 또 결국은 죽음을 맞이한다. 이것까지는 알 수는 없겠으나 아주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답은 desperate 가야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문법 문제는 나온 게 공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독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똑같은 지문이 다시 시험에 반복된다는 것은 거의 확률 제로란 말이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어디를 좀 잘 봐야 될지 맨 마지막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심경, 분위기 문제는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보시죠. 즉
깝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응? 지금 그 423페이지 보면 다음 글에서 밑줄 친 this animal이 가리키는 것은 봐봐요. 이 동물은 can rapidly change the color of its body. 그 몸의 색깔을 아주 재빠르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To blend into whatever background it is in at any time. 그죠? Whatever background it is in at the time. 그 당시에 언제 어떤 배경에서 그 놈이 있을지라도 잽싸게 자신의 채색깔을 바꿔서 다른 것과 잘 섞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만 딱 보면 여러분들은 와, 첫 문장 읽어보니까 답이 나온다. 카멜레온이다. 그래서 답을 함부로 5번. 이게 이제 사지선다형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를 더 붙였네요. 카멜레온이다. 웃긴 얘기입니다.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이 wonderful little horse-like fish. 이 말처럼 생긴 이 물고기. 암만 무식해도 카멜레온이 물고기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해마라는 동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게 해서 독해 지문을 볼 때는 어느 정도의 상식은 좀 반드시 좀 갖춰야 된다. 근데 여러분 보고 상식을 갑자기 키우다 뭐 이건 좀 힘들고 최소한 어떤 애들은 내가 봤는데 홍학이래. 야, 홍학이 왜 맨 끝 문장을 읽고 자기는 홍학인 줄 알았대. 야, 홍학이 피쉬냐? 아니까 피쉬는 아닌데요. 그 해산물이잖아요. 겨울에 따뜻하게 먹는 소주에 홍학 맛있어요. 걔는 홍학하고 홍합을 헷갈린 거예요. 참 힘듭니다. 홍합은 그 까만 조개 대학로 앞에 가면 공짜로 많이 주는 거예요. 겨울의 별미고 홍학은 우리 학이 하얀데 붉은 학이 있어요. 그게 홍학이에요. 그걸 답을 홍합으로 해가지고 너 영어 선생님 누구니? 이재훈 선생입니다. 서로 창피한 것이죠. 갑자기 홍합에 소주 한잔 먹고 싶네요. 여러분들 다 독학사 되셔가지고 한잔 합시다. 그래서 독해는요 이 정도의 리딩 스킬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어휘력과 문법 구문력이 있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독해는 일단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전략적인 그것도 필요한데 그거는 순전히 이제 답을 빨리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독해 지문을 읽고 답을 찾으려 치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문장 잘 보고 마지막 문장 잘 보고 또 역접의 접속사에 주목하고 또 그 관사 주목하고 연결사 주목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일치 문제는 선택지 먼저 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유사하고 특히 핵심어들이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여기에만 유념하면은 여러분들 독해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독해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 참고로 왕글리시에서 무료 그 독해 지문 강의를 지금 많이 계획하고 있으니까 왕글리시에 또 들어오셔서 독해 새로운 또 한번 지문 한번 맛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독해 강의 여기서 끝마치고 다음 시간에 어휘 강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